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이른바 캔슬 컬처의 파도 속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스민 텐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명암과 진정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과거 프리지아 사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이후 사과와 함께 복귀를 시도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스민 텐은 한때 감각적인 콘텐츠와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세련된 미학과 당당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영상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글리핫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못생겼지만 특정 조명이나 각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녀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 이런 어글리핫한 남자들에게 끌리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 분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점차 조롱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자신이 정말 잘생긴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꼬았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종종 이런 식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녀는 Z세대가 왜 빨리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한 21살 여성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젊은 엄마인 줄 알았다며 놀리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왜 21살짜리가 벌써 세금을 꼬박꼬박 낼 것처럼 보이냐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타인의 외모를 경솔하게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고 그녀가 캔슬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을 대하는 법, 더 멋있어지는 법 등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종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에서는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들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는 배가 나온 아빠 몸매를 가진 부자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6자리 숫자 즉 억대 연봉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의 금수저, 흙수저 담론과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팬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10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사과, 그리고 진심의 문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제스민테는 결국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망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제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어린 시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성과 시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고도 털어놓았죠. 하지만 이 사과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과의 일부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어떤 부분들은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막 전두엽이 발달했을 뿐이니 좀 봐주세요 와 같은 가벼운 농담이나 저를 싫어하는 헤이터 한 명당 저를 지지하는 10명이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몰락을 바라는 헤이터들이 만족하게 둘 수는 없죠. 저는 여기에 남을 거고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미쳤거든요. 라는 발언은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과 영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적어도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깊은 성찰과 반성보다는 실수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부, 그녀는 변했을까? 사과 영상 이후 제스민텐의 콘텐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과연 대중의 비판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사과 이후 올라온 한 영상에서 그녀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 그녀에게 다이아몬드와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그가 예약한 곳이 평범한 허거 식당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이런 무성의함과 변함의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또다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연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것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값비싼 선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허거 식당에서의 데이트가 역겨움을 느낄 만큼 무성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경제 불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 정말? 안 됐네 라고 대답하며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생각하면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많은 이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18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남성의 말에 세상에 누가 18살에 일을 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해야죠 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스민의 모든 콘텐츠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때때로 매우 유용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욘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을까요? 피카소가 처음 붓을 잡자마자 명작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첫 유튜브 영상은 촌스러울 거고 첫 사업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시작하세요. 실수를 하고 오글거림을 받아들이세요. 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빌어먹을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당신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곳으로 가라는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재능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와 진심 어린 조언 사이를 오가며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캐릭터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스민 텐의 사례는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진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이른바 캔슬 컬처의 파도 속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스민 텐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명암과 진정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과거 프리지아 사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이후 사과와 함께 복귀를 시도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스민 텐은 한때 감각적인 콘텐츠와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세련된 미학과 당당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영상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글리핫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못생겼지만 특정 조명이나 각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녀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 이런 어글리핫한 남자들에게 끌리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 분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점차 조롱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자신이 정말 잘생긴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꼬았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종종 이런 식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녀는 Z세대가 왜 빨리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한 21살 여성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젊은 엄마인 줄 알았다며 놀리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왜 21살짜리가 벌써 세금을 꼬박꼬박 낼 것처럼 보이냐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타인의 외모를 경솔하게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고 그녀가 캔슬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을 대하는 법, 더 멋있어지는 법 등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종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에서는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들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는 배가 나온 아빠 몸매를 가진 부자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6자리 숫자 즉 억대 연봉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담론과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팬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10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사과, 그리고 진심의 문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제스민 텐은 결국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망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제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어린 시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성과 시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고도 털어놓았죠. 하지만 이 사과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과의 일부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어떤 부분들은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막 전두엽이 발달했을 뿐이니 좀 봐주세요 와 같은 가벼운 농담이나 저를 싫어하는 헤이터 한 명당 저를 지지하는 10명이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몰락을 바라는 헤이터들이 만족하게 둘 수는 없죠. 저는 여기에 남을 거고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미쳤거든요. 라는 발언은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과 영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적어도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깊은 성찰과 반성보다는 실수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부, 그녀는 변했을까? 사과 영상 이후 제스민 텐의 콘텐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과연 대중의 비판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사과 이후 올라온 한 영상에서 그녀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 그녀에게 다이아몬드와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그가 예약한 곳이 평범한 허거 식당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이런 무성의함과 변함의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또다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연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것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값비싼 선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허거 식당에서의 데이트가 역겨움을 느낄 만큼 무성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경제 불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 정말? 안 됐네 라고 대답하며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생각하면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많은 이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18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남성의 말에 세상에 누가 18살에 일을 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해야죠 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스민의 모든 콘텐츠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때때로 매우 유용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욘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을까요? 피카소가 처음 붓을 잡자마자 명작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첫 유튜브 영상은 촌스러울 거고, 첫 사업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시작하세요. 실수를 하고 오글거림을 받아들이세요. 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빌어먹을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당신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곳으로 가라는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재능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와 진심 어린 조언 사이를 오가며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캐릭터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스민 텐의 사례는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진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이른바 캔슬 컬처의 파도 속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스민 텐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명암과 진정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과거 프리지아 사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이후 사과와 함께 복귀를 시도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스민 텐은 한때 감각적인 콘텐츠와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세련된 미학과 당당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영상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글리핫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못생겼지만 특정 조명이나 각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녀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 이런 어글리핫한 남자들에게 끌리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 분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점차 조롱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자신이 정말 잘생긴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꼬았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종종 이런 식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녀는 Z세대가 왜 빨리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한 21살 여성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젊은 엄마인 줄 알았다며 놀리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왜 21살짜리가 벌써 세금을 꼬박꼬박 낼 것처럼 보이냐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타인의 외모를 경솔하게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고 그녀가 캔슬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을 대하는 법, 더 멋있어지는 법 등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종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에서는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들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는 배가 나온 아빠 몸매를 가진 부자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6자리 숫자 즉 억대 연봉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의 금수저, 흙수저 담론과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팬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10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사과, 그리고 진심의 문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제스민테는 결국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망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제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어린 시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성과 시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고도 털어놓았죠. 하지만 이 사과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과의 일부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어떤 부분들은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막 전두엽이 발달했을 뿐이니 좀 봐주세요 와 같은 가벼운 농담이나 저를 싫어하는 헤이터 한 명당 저를 지지하는 10명이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몰락을 바라는 헤이터들이 만족하게 둘 수는 없죠. 저는 여기에 남을 거고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미쳤거든요. 라는 발언은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과 영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적어도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깊은 성찰과 반성보다는 실수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부, 그녀는 변했을까? 사과 영상 이후 제스민 텐의 콘텐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과연 대중의 비판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사과 이후 올라온 한 영상에서 그녀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 그녀에게 다이아몬드와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그가 예약한 곳이 평범한 허거 식당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이런 무성의함과 변함의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또다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연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것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값비싼 선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허거 식당에서의 데이트가 역겨움을 느낄 만큼 무성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경제 불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 정말? 안 됐네 라고 대답하며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생각하면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많은 이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18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남성의 말에 세상에 누가 18살에 일을 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해야죠 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스민의 모든 콘텐츠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때때로 매우 유용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욘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을까요? 피카소가 처음 붓을 잡자마자 명작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첫 유튜브 영상은 촌스러울 거고 첫 사업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시작하세요. 실수를 하고 오글거림을 받아들이세요. 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빌어먹을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당신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곳으로 가라는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재능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와 진심 어린 조언 사이를 오가며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캐릭터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스민 텐의 사례는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진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이른바 캔슬 컬처의 파도 속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스민 텐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명암과 진정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과거 프리지아 사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이후 사과와 함께 복귀를 시도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스민 텐은 한때 감각적인 콘텐츠와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세련된 미학과 당당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영상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글리핫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못생겼지만 특정 조명이나 각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녀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 이런 어글리핫한 남자들에게 끌리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 분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점차 조롱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자신이 정말 잘생긴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꼬았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종종 이런 식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녀는 Z세대가 왜 빨리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한 21살 여성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젊은 엄마인 줄 알았다며 놀리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왜 21살짜리가 벌써 세금을 꼬박꼬박 낼 것처럼 보이냐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타인의 외모를 경솔하게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고, 그녀가 캔슬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을 대하는 법, 더 멋있어지는 법 등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종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에서는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들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는 배가 나온 아빠 몸매를 가진 부자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6자리 숫자 즉 억대 연봉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담론과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팬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10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사과, 그리고 진심의 문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제스민 텐은 결국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망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제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어린 시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성과 시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고도 털어놓았죠. 하지만 이 사과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과의 일부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어떤 부분들은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막 전두엽이 발달했을 뿐이니 좀 봐주세요 와 같은 가벼운 농담이나 저를 싫어하는 헤이터 한 명당 저를 지지하는 10명이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 몰락을 바라는 헤이터들이 만족하게 둘 수는 없죠. 저는 여기에 남을 거고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미쳤거든요. 라는 발언은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과 영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적어도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깊은 성찰과 반성보다는 실수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부, 그녀는 변했을까? 사과 영상 이후 제스민 텐의 콘텐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과연 대중의 비판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사과 이후 올라온 한 영상에서 그녀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 그녀에게 다이아몬드와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그가 예약한 곳이 평범한 허거 식당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이런 무성의함과 변함의 역겨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또다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연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것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값비싼 선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허거 식당에서의 데이트가 역겨움을 느낄 만큼 무성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경제 불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 정말? 안 됐네 라고 대답하며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지를 생각하면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많은 이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18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남성의 말에 세상에 누가 18살에 일을 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해야죠 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스민의 모든 콘텐츠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때때로 매우 유용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욘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을까요? 피카소가 처음 붓을 잡자마자 명작을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첫 유튜브 영상은 촌스러울 거고 첫 사업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시작하세요. 실수를 하고 오글거림을 받아들이세요. 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빌어먹을 그냥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당신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곳으로 가라는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재능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콘텐츠와 진심 어린 조언 사이를 오가며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캐릭터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스민 텐의 사례는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진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이른바 캔슬 컬처의 파도 속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스민 텐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세상의 명암과 진정성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 과거 프리지아 사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다가 한순간의 논란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이후 사과와 함께 복귀를 시도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제스민 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제스민 텐은 한때 감각적인 콘텐츠와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세련된 미학과 당당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영상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글리핫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못생겼지만 특정 조명이나 각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녀는 여성들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 이런 어글리핫한 남자들에게 끌리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 분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는 점차 조롱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자신이 정말 잘생긴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꼬았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종종 이런 식의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녀는 Z세대가 왜 빨리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한 21살 여성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온 젊은 엄마인 줄 알았다며 놀리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왜 21살짜리가 벌써 세금을 꼬박꼬박 낼 것처럼 보이냐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은 타인의 외모를 경솔하게 평가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고 그녀가 캔슬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주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을 대하는 법, 더 멋있어지는 법 등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유하는 가치관은 종종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영상에서는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들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는 배가 나온 아빠 몸매를 가진 부자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으로 6자리 숫자 즉 억대 연봉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담론과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팬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10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사과,
그리고 진심의 문제것엔 비판에 직면한 제스민테는 결국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Get Ready With Me 형식으로 사과